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왜 이제 왔어? 그거 사왔어? 여기 있어. 아주 맛있겠다. 나는 여기만 오면 꼭 이렇게 먹고 싶더라. 세상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남정미 씨, 그리고 병문안 온 딸 선아 씨. 너 이번 수요일 아침에 올 거지? 무슨 일인데? 응? 네 아빠 제사잖아. 아, 그래? 올해는 좀 빠른 것 같다. 음력은 맨날 헷갈려. 다시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마누라가 최고지 그냥. 나는 지금도 15년이 지났는데 네 아빠 생각하면 얼굴이 선하다. 어이구, 열려나셨어. 그나저나 이제 좀 작작하지? 올해만 벌써 몇 번째야 이게. 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보험금을 타먹은 사실이 있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멀쩡하던 남정미 씨는 보험회사 직원이 나타나자 금세 죽는 신용을 합니다. 아이고. 얘 아니 너는 엄마가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이런 걸 사와서 목에 넘어간다. 얼른 치워. 아유 저요 절대 합의 못 해줘요. 아니 멀쩡한 사람을 차로 치워서 이렇게 반병씩 만들어 놓고서 무슨 놈의 합의를 한다. 어머니, 오늘은 그게 아니고 서울지방경찰청 최영균입니다. 15년 전 김희순 씨 살인사건으로 조사할 게 있어서요. 같이 서로 좀 가주시죠. 아니 무슨 말? 남정미의 보험 사기 때문에 15년 전 살인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갔고 의심스러운 사실 몇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됐다는 것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판명이 분명히 되었는데도 가족들은 그 보험사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놀랍게도 경찰은 딸 선아 씨를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뭐예요? 김선아 씨가 직접 제출한 탄원서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이거 내셨더라고요. 딸이 썼다는 탄원서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버지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요. 대부분의 가족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범인을 밝혀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김선아 씨는 수사를 얼른 종결시켜달라는 탄원서를 냈단 말이죠.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은 어리지, 제 대학 등록금도 있지. 수사가 끝나야 보험금을 준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사건 당일날 어머니랑 같이 있었던 게 확실한가요? 네, 사실이에요. 자꾸 거짓말 하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피해자의 부인이 범행 시간 이전에 계속적으로 집에 있었다고 자기는 그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었는데 우리가 수사를 하면서 통화 기록을 보니까 집에서 딸이 피해자의 부인한테 호출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상당히 의심을 하게 됐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죽였을 리가 없는데 경찰들이 자꾸 의심을 하니까. 엄마랑 공모한 거잖아요. 계속 거짓말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 사실은 오랜 죽음 끝에 딸 선아 씨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위장 이혼을 하고 남편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애틋해서 못 봐주겠던데 우리 저기 마음 아파서 어떡하냐. 자꾸 놀리면 나 화낸다. 아이고 그는 바로 아내 남정미가 위장 이혼을 하기 전부터 사귀어온 내연남 장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내연녀의 남편 장례식장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난데없는 내연남의 등장에 남정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 내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어. 당분간 찾아오지 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했는데? 근데 네가 내가 다 알지. 내가 자기 마음 다 알아.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남정미가 내연남을 피하기 시작했고 내연남은 그런 엄마를 계속 협박했다는 것이 딸 선아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지른 짓이에요. 엄마도 공무원 아닌가요? 엄마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빠를 죽인 건 그 남자가 분명해요. 엄마는 그 남자한테 끌려다닌 거라고요. 우리 엄마가 죽였을 리가 없잖아요. 딸 선아의 말대로 남정미의 내연남이었던 장순택이 진짜 범인이었을까요? 당신이 죽였잖아.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입니다. 장순택이 털어놓은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저녁 남정민은 남편 김인수를 술집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남편에게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미안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나 사실은 남자가 있어. 믿을 수 없는 아내의 충격적인 고백.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위장이혼 했던 거 그거 사실은 위장이혼이 아니고 진짜 이혼한 거야.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아니지. 말도 안 돼. 당신한테 정말 미안한데 나도 내 자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도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돼. 미안해. 믿었던 아내의 배신 앞에 위로가 되는 건 오로지 술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돼버렸고 아내의 부축을 받아 겨우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여보 정신 차려봐. 아우, 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힘들어 죽겠네. 그래 안 그래? 모든 것은 두 사람이 계획한 완벽한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장순택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데 자기 확실하게 했지. 나도 무서워. 자기를 믿은 내가 바보지. 당신 오늘 잘못된 믿어먹잖아. 드디어 미리 물색해둔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차 안에 숨을 거둔 김인수 씨. 이제 음주운전 사고로 위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갈라쇼. 미안해 여보.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렸던 두 사람의 끔찍한 시나리오는 그렇게 완전 범죄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15년 전에 내연남을 짜고서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그러한 사건인데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소시효 불과 25일을 남겨두고 검거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남편의 15번째 제삿날. 아 지금 몇 시인데 애들이 시가 하나? 하여튼간에 자식 새끼들 있어봐야 다 소용없다니까. 여보 15년간이나 당신 생각하려는 사람이 나밖에 없지? 당신은 나의 첫사랑이자 영원한 사랑이야. 애들 왔나 보네? 아이고 이제들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 아니 저기 그게 아니라 빨리 들어와. 남병미 씨,
15년 전 김인수 씨 살인사건 범인으로 체포합니다. 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아니 있으면 잠깐만요. 전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여동해. 아니에요. 완전 범죄를 꿈꿨던 남정미와 장순택은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론 천천히,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